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수사 상황 정리해봅니다. 먼저 서울 용산경찰서로 가봅니다. 그제인 18일 다혜 씨는 용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혜 씨는 또 전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얽혀 있는데요. 지난 8월 전주지검은 다혜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의혹, 바로 불법 숙박입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제주자치경찰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혜 씨가 받게 된 3중 수사, 지금부터 따져봅니다.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하영 기자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그제 약 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가요? 음주운전으로 정신차려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했지?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네, 이 변호사님, 영상 보시면 문다혜 씨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사건 자체가 너무도 명백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마셨다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도 0.149, 이 면허 취소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너무도 이제 어쨌든 잘못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전부 이제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밖에 나타낼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좀 어쨌든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좀 최대한 어쨌든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장차님, 근데 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피해 기사님한테 실제로 죄송하다는 편지도 쓰고 기자단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컴퓨터 이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자단에게 보낸 그 사과문에 따르면 이 사고를까지 이렇게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특히 택시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해 주신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하게 됐다.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신 점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까지는 다 시인을 하고, 그 사고를 이 당사자였던 이 택시 기사님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진심 어린 이 사과문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저 사과문이 언제 쓰여진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과문까지 낸 거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일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제일 급선무였고, 사과는 어쨌든 부차적으로 좀 기자분들께 그리고 국민분들께 나가는 메시지를 좀 조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락 된 이후에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과문 내용을 보더라도 기사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죄의 마음,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서 본인이 굉장히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고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로 마무리가 되고 신고를 바로 해주셔서 거기서 끝났기에 망정이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님의 노고가 충분히 있었다라고까지 이제 담겨진 그런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피해 택시기사와 다혜 씨 측 사고가 나고 나흘 뒤에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채널A 제작진이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를 했다가 그래가지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난리 나죠. 그 눈이 감기 정도돼서 내 차 안 받았으면 그게 가갖고 사람이라도 몇 명 가서 완전 그게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를 했다고. 예,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예, 그래갖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필요합니까? 병원에 몇 번 가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피해 기사의 목소리에서 중요한 정보 3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눈이 감길 정도로 취해 있었다. 두 번째는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합의했다. 이거일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이경미 변호사님,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합의했다. 이러면 이거는 형량과 연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가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합의가 중요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그냥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냥 음주운전으로 그치게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제출하게 되면 죄명 자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죠? 그래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또 치상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운전 치상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일단 징역형만 보더라도 형량이 아주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진단서가 제출이 됐다면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뭐 기사를 통해서도 다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상황이 맞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라는 부분이 진단서로 증명이 돼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위험운전 치상죄 죄명이 적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혐의까지도 이제 뭐 재판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심지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합의가 돼서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했는데 어쨌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뭐 피해자분께서 이제 진단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수순으로는 그냥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이 돼서 아마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처벌은 안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일 뿐이다. 그렇죠. 위험운전 치상죄 제명은 적용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만 적용이 되고 뭐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뭐 피해자가 이제 합의까지 해줬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다희 씨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사실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실 텐데 문다희 씨의 변호사가 뒤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부터 저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죠. 머리도 저렇게 만져주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보호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우산 의전, 이른바 우산 의전 논란이 일었어요. 장 변호사님, 네. 이런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입회를 하거나 이제 그 수사기관에 동석을 할 때 비가 오는 상황이면은 우산을 각자 쓰는 게 이제 통상적이긴 하죠. 그런데 뭐 과거에 영예였던 신분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당연하지만 언론인들이 이제 기자들이 와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됐고 그럼 우산을 이제 각각 쓰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드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아마 그냥 영상만으로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사과의 마음 그런 부분을 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비가 오고 거기가 좀 동선이 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 대신 우산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이런 광경이 또 사과의 진정성과 연결지어서 불편하게 느끼셨을 분들도 계셨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장차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금 문다희 씨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좀 입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행히 택시기사와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다희 씨 본인은 아주 그 가벼운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은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아닙니까? 얼마나 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부친까지도 그 부친의 명예까지도 엄청난 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는 뭐 100배 사죄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 우산 의전의 경우에는 저 정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이 죄송한 마음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저 장면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국민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로서 그리고 지금 이 그 검찰로부터 자신의 그 전 남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와 관련 있는 인물로서 행동 하나하나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